지금 시기에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될 게 전세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세가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2023년도 9월부터 매매 시장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던 게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반대로 꺾였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소강 상태가 비슷한 시기에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전국 단위로 지금 가져왔어요. 9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만에 지금 서울은 전세 증감률이 4.71%, 거의 5%예요. 그러면 달마다 거의 1% 조금 안 되게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지난 그 절벽 상승장 때 19개월, 15개월 정도가 월 1%씩 올라서 집값이 2배가 됐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이제는 전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전세 가격이 막 2억, 3억이었는데 막 4억, 6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소강된 상태의 시기에 나온 전세가 상승률이 이렇다는 거예요, 서울이. 그래서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이 원래 100만 인구에서 좀 내려온 적이 꽤 됐는데 그거보다 더 인구가 떨어져서 이제 경기도로 사람들이 밀려 내려온다라고 뉴스가 좀 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종이 조금만 또 비싸졌으니까 대전이 또 올라가고 있죠. 대전이 수혜를 받고 있어서 4.29%. 그 다음에 경기도 수도권 위주로 전세가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세종 2.8%, 충북 2.57%. 충북 요새 충청도 난리 났어요. 충청도. 충북, 충남 난리 났어요. 어. 지방시장의 이제 리더가 될 우리 충북과 충남, 여기는 전세가도 받쳐준다. 2.57%. 인천보다 더 높아요. 인천이 2.37인데 충북이 2.57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충청도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솔직히 충북 전체로 보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어려워요. 충북 이꼴 청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충북 이꼴 청주라고 생각하시고 바라보면 느낌이 팍 와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충북 청주랑 제천인데 주로 청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청주는 이제 생활권이 세종이 이제 안정화됐어요. 생활권이 안정화됐어. 그래서 세종, 천안, 청주, 대전, 공주 요렇게 세종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싸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생활권을 같이 하고 이번에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교통호재 발표를 2월 25일 날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을 다 메가시티로 묶는다. 생활권을 묶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종, 대전, 청주를 묶었어요. 그리고 부울경 묶고 이런 식으로 지방을 묶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는 교통이 좀 원활하게끔 철도도 깔아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번에 교통호재 엄청 크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충북의 청주는 이 세종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특별해진 도시가 된 거죠. 청주 사요? 안 샀어요? 그래서 청주도 청주 나름인데 어쨌든 지금 청주 안에서도 흥덕구 있고 상당구 있고 서원구 있고 청원구 있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도 세종의 영향을 받는 건 흥덕구. 근데 지금 흥덕구는 조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이번에 흥덕구 가경동에서 분양했는데 제가 단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피가 지금 6천, 8천이래요. 청주에서요? 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입지 좋고 좋은 괜찮은 단지에 그런 애들은 지금 뭐 지방 뭐 미분양 많다 뭐 청약 경쟁률 떨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2차 하락이 더 깊어지면 이제 좋은 입지에 있는 애들도 이제 입주가 다가오면서 입주 잔금을 못 치는 사람들이 급하게 내놓는 마피들이 뜨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걸 주워 와야죠. 청약 통장도 필요 없이 그냥 가서 주워 오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진 않았다. 미리 가서 막 미분양 지금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조금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나서 올라올 거라서 지금부터 미리 갈 필요는 없어요. 네,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지역별로 분위기만 파악하다가 내가 가면 되는데 지금 전세 분위기가 생각보다 전세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딱 그래프로만 봐도 지금 매매는 네. 차갑고 네, 일부 지역 빼고는 충북만 빼고 세종, 대전. 전세는 뭐 완전히 경북 빼고 후끈후끈하네요. 경북, 대구가 지금 공급 물량이 많거든요. 얘네 빼고 다 전세는 후끈후끈 하잖아요, 지금. 제주도까지 심지어. 그러니까. 야, 지금 이런 그러니까 것도 지금 매매랑 전세 분위기가 완전 극명하게 바뀐 거죠. 14년도인가? 13년도 그때 분위기도 좀 어렴풋이 좀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만 보면 그죠. 13년도, 14년도 이때쯤에. 네. 완전히 딱 진짜 상반되는.
이제 이게 더 근데 심화될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좀 그 오늘 말씀드릴 지역도 그렇겠지만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랑 또 붙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전세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이 줄어들면 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아질 때쯤 그거보다 먼저 투자자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으려면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고 활성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실물 경제가 얼마나 이제 가라앉느냐에 따라서 이제 규제 완화 말만 할 거냐, 실제로 해줄 거냐, 그리고 이제 활성화 정책이 나올 거냐.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규제 완화 언제 될 거냐. 취등록세 완화. 그것만 풀리면 사실 경매 시장이 지금 그렇게 막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시장이 더 안 좋아서 낙찰가가 떨어졌는데 취등록세 중과 규제를 풀어준다. 그럼 경매 시장 난리 나죠. 지금 이번에 수원에 실수요자들이 광교에 80명 붙었다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80명. 시세 받아갔어요. 별로 안 싸게. 재미없네요, 그러면. 재미없지. 근데 실수요자는 그래도 5천만 원, 1억이라도 싸게 받으면 괜찮지. 근데 그 가격대가 막 15억 이러니까 1억 싸게 받는다고 해도 투자자한테는 뭐 취등록세 12% 빼면 남는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지만 실수요자한테는 1억이라도 싸게 받는 게 좋으니까 괜찮긴 한데 어쨌든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막 확 죽지 않았어요. 경매 시장을 보면. 조금 더 이게 어려워져야 경매 시장도 활성화되고 메리트 있는 시장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 이게 지금 그 경매 시장 이야기가 뉴스에 막 나오는데 자꾸 빌라 얘기를 섞어가면서 오피하고 막 박살나고 있다고. 아파트 안 그런데. 아파트 종종 그래요. 끄떡도 없는데 막 그 빌라 시장 갖다 대면서 막 뭐 반값이 됐다 막 이러면서 막 아무도 안 산다. 뭐 점점 심화될 거다. 매물 쏟아진다 이러는데 완전히 이게 다른 시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심지어 지방도 경매 낙찰가율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좀 최근에 이제 공시지가가 좀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1억 이하였다가 다시 1억을 넘었다가 다시 1억 이하로 내려온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입지 좋은 지방 같은 애들은 단타로 이제 싸게 받아서 싸게 팔면 그래도 뭐 500대기, 1000대기, 뭐 2000대기를 하니까 그런 애들 열심히 찾아봐도 요새 지방도 낙찰가율이 그렇게 많이 낮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이 어렵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아직은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다. 아직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이 전세가 지금 9월 1일부터 전세도 조용하다라고 하는데 5개월 동안에 지금 서울 전 지역 25개구가 다 시뻘겋죠. 그리고 매매는 어때요? 강남 3구 있는 한강 끼고 있는 애들만 지금 좀 빨갛게 살아있죠.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있는 지역의 전세 상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은평구, 양천구. 은평구는 서울에서 너무 높은 집값에 이제 밀려 간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뭐 송파, 강동, 성동, 중구, 용산 이런 애들 다 올랐잖아요. 마포 다 올랐어. 그 다음에 오른 애들이 이 은평, 이제 일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 애들이 지금 이제 하반기,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좀 식는다고 할 때 얘네가 오히려 올라가는. 은평, 양천, 광서. 네, 그쵸. 물이 뒤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매 증감률 봐보세요. 매매 증감률은 마이너스인데 전세 상승률은 지금 4%에서 지금 7%예요. 7% 뭡니까 지금? 7%. 와. 은평, 양천, 강서구, 서대문구 보이시죠? 중심에서 약간 멀어진 애들 위주로 지금 하반기 들어서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다는 거. 그러네. 상반기에 중심 핵심 지역 애들이 이만큼 나왔어요. 전세 상승률이. 근데 뒤에 가서 이제 이런 애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세가 문제는 뭐냐면 매매가는 한번 오르고 안 사면 가격이 안 오르고 그냥 보합을 유지되거나 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전세는 내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어쨌든 부동산에서 길거리에 살 게 아니면 전월세든 매매든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를 못하겠어서 전세로 밀려났어요. 근데 전세에서 밀려날 데가 없다는 거지. 월세 매물이 안 나와요, 요새. 대출이 안 되니까 월세 매물이 새로 창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전세 매물은 대기자가 없어도 월세 매물은 대기자가 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월세로 밀려나게 되는데 전월세에서 더 밀려날 게 없으니까 이 지역이 한 바퀴 돌고 나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중심에서 외곽으로 한번 퍼졌어요. 그것도 외곽으로 퍼져.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또 올라가는 분위기가 유지되잖아요. 그럼 핵심이 또 올라. 또 그럼 그 전세 상승률의 그 회전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전세가 상승이 높아지고
전세가 부담은 많아지고 그걸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내가 바닥을 찍었을 때 내 집 마련을 고민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또 이만큼 벌어질 상황이 되니까 저는 그게 사실 제일 무서운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세자분들에게. 야, 이거 뉴스에 지금 좀 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놀랍다, 진짜. 7%, 5개월? 6개월 동안 지금 7%면. 5개월. 5개월에 7%면 거의 뭐 2%죠. 한 달에 2% 오른 거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KB 부동산 시계열, 이렇게 시계열로 보면 시뻘겋게 막 이렇게 뜨는 애들이 지금 나올 텐데, 사실은 뉴스도 그렇고 유튜버들도 집값 얘기만 해요. 맞아. 왜냐면 또 조회수가 그쪽이잖아. 그쪽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전세 얘기하면 잘 안 나와. 근데 저는 어차피 지금 뭐 제가 강의를 해서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니까 정말 지금은 실수요자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전 실수요자분들에게 지금 전세 지금 조심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런 걸 열심히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집을 사고 팔고 해서 집값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장에 내 집을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고 내가 전세를 살더라도 대출이자를 어떻게든 줄이고 전세보증금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만으로도 내 자산을 지키고 자산을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만약에 보증금이 한 2억 떨어졌어.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기회비용 날리는 거지. 그죠? 그리고 대출이자를 더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본인 자산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후랭이님이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아, 그쪽 구독자 거의 없어서. 그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실수요자분들이 그게 정말 중요한데 집값 오른다고 하면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든 잘 운영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만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워낙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온도 차이가 있어요. 네, 온도 차이가 있고 여기서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부랑 북부랑 제가 나눠서 항상 보라고 하잖아요. 네. 남부 쪽이 더 뜨겁죠. 그러네요. 그리고 북부 쪽은 조금 위에 서울을 감싸고 있는 애들만 뜨겁고 위에는 조금 싸늘하죠. 사실 뭐 북부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왜 일산 좋아하시잖아요. 그건 개인 호불호고요. 좋아하지만 네네네. 우리의 관심사는 남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경기도 볼 땐 남부가 먼저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이미 실수요나 이런 관심 자체가 너무 극명하잖아요. 지금 안 좋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고스란히 드러나요. 북부는 차갑잖아요. 네. 차갑잖아요. 완전 하락을 넘어서 완전 차가워. 전방이라 추워. 여기서는 북한이 보인대요. 그렇죠. 북한이 보이는 데는 안 좋다. 통일되기 전까지는. 네. 근데 남부는 전세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챙기는데 지금 근데 경기도에서 전세가가 지금 잘 가는 애들은 대부분 조금 실수요가 탄탄하면서 일자리 수요가 있는 직주 근접 이런 애들이 많거나 아니면 집값에 밀려서 전세 매물을 따라서 움직이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전세가 상승이 높아요. 근데 지금 서울보다 높죠, 오히려. 영통 8%. 수원 영통구. 삼성전자. 그쵸. 삼성 사람들은 8.8. 와. 뭐 이사 갈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매매로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전세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그냥 올려서 살 수밖에 없죠. 8%. 뭐 어디 가겠어? 거기 직장이 거긴데. 그렇죠. 그리고 양주. 양주는 뭐지? 멀잖아요. 집 거기서 살아야 돼. 그래서 집을 사고 싶어요? 그냥 살고만 싶어요? 살고만 싶어. 이런 지역은 흐르는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전세가 상승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러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거든요. 근데 매매가가 안 움직여. 아. 이런 지역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외곽은. 덕양구. 행신? 화정? 이쪽인가? 그렇죠. 이런 쪽이죠.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네, 서울 가까워서 사실 일산 서구 동구보다 덕양구가 더 지금 전세 상승이 높잖아요. 네. 그게 서울 근접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그래프만 보면 드라마가 딱 써지잖아요. 아,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데 많이 가서 여기 상승률이 더 좋구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원 또 팔달구. 어. 수원 팔달구가 높고 그 다음에 김포. 요번에 김포 교통체증 완화시켜준다고 정말 대책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김포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메가 김포보다 훨씬 현실성이 있어. 김포는 그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교통 호재 발표되면서 좋아진 건 일산이랑 김포랑 인천이랑 서로 연결이 되면서 강서랑 그쪽 원래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동쪽이 더 몰빵. 호재라던가 개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서쪽이 많이 조금
그 소외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호재들이 좀 많이 나와서 김포, 강서, 인천, 일산까지 껴준다고 하면 얘네들이 교통호재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조금 한강을 끼고 있는 끝지역으로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교통호재가 빨리 GTX가 킨텍스 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원래는 GTX-A가 수서동탄 개통하고 그 다음에 바로 킨텍스 맞아요. 파주 운전까지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28년도에 개통한다고 이번에 발표를 해줬어. 발표를 한 게 더 안 좋아졌어. 뭐야, 내년에 바로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수서동탄 이제 3월에 개통한다는데 그러면 1년 텀으로 해서 우리도 된 줄 알았어요. 현장에서도 부동산 사장님이 1년 텀 안으로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다들. 근데 28년도에 개통된다는 말 나오고 나서 어땠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왜냐면 실수가 들어가면 좋아. 일산은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킨텍스가 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이번에 명확하게 28년도에 개통을 하겠다라고 나와서 오히려 좀 안 좋은 소식을. 킨텍스 지금 갖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유자 분들이 가끔 채팅에다 이렇게 질문 네. 많이 올려주시던데. 아, 그래요? 네. 가져가야죠. 뭐 아파트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 뭐 그렇다고 오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오피는 오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싸게 팔 수도 없고 싸게 팔고 싶지도 않고 전세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걔네가 전세가 떨어질 때 2억씩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를 때 또 1억씩 2억씩 올라왔어요. 그럼 거의 전세가 지금 회복됐어요. 그러면 내가 더 투자금을 넣는 상황이 아니면 가져가야지. 그리고 어쨌든 내년 개통이 아니더라도 28년은 되니까. 되긴 되는 거니까. 되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일산 선도지구가 돼서 개발이 되면 킨텍스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선정이 되면서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킨텍스랑 공조해서 갈 텐데 그러면 킨텍스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팔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선 킨텍스는 가져가야죠.